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홈미케닉 에이포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전과 달리 정비 영상이 아니라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전거냐면 저의 첫 자전거, 저의 최애차 캠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부터 두 편으로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전거에 대해서만 다루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자전거에 얽힌 스토리나 레포토리 같은 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자전거를 살 때 고려했던 점은 가격, 기어 단수, 그리고 디자인이었습니다. 구매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13년도 말인가 14년도 초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자전거를 구입을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일반 자전거를 구매했다가 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부품을 하나하나씩 다 커스텀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커스텀 자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일단 외관 한번 먼저 훑어보시죠. 그 다음은 간략한 지오메트리입니다. 지금 이 자전거는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있죠. 일단 핸들과 안장의 높이 차이, 그리고 크랭크암과 비비드랍의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크랭크암과 비비드랍의 길이 차이는 좀 타이트하죠. 이거는 조금 사연이 있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 스토리를 좀 올리도록 하고, 핸들과 안장의 높이 차이는 이건 누가 봐도 좀 변태적인 성향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다가 이 타이트한 크랭크암의 길이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끔씩은 넘어져요. 자, 이 정도의 자료 가지고는 자전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설명에 앞서서 이 자전거를 왜 캠퍼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시죠. 자, 이 자전거는 시티런과 여행을 목적으로 개인 취향 범벅으로 조립된 자전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티런과 여행, 이 두 가지 목적은 굉장히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목적에는 각각 어떠한 것들이 요구될까요? 일단 여행용에서는 초장거리를 위한 편안함과 견고함, 낮은 고장 확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티런에서는 간지, 시선 강탈, 민첩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은 겹치죠. 그리고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작은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자전거를 조립할 때 이렇게 상반된 목적을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의 순간에 굉장히 자신의 취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를 가지고 자전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보단 제가 타는 로드랑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감을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로드는 서벨로 S2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벨로 S3입니다. 자전거를 자세히 볼게요. 20인치 휠 사이즈, 작은 프레임, 헤드 튜브 각도, 낮은 핸들, 좁은 핸들폭, 체중이 앞으로 실리는 포지션, 림브레이크 중에서도 제동력으로 손꼽히는 V브레이크, 많은 점들이 시티런에 중요한 민첩성에 목적을 두었죠. 반면에 여행용에는 20인치 휠 사이즈, 서스펜션 포크, 그리고 킥스탠드가 있네요.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쓴 곳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아무래도 그런 초장거리보다는 시티런의 비중이 일상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프레임 재질은 시티런과 여행 이 두 가지 모두에 유리한 알루미늄 재질이고 비접이식이라서 지하철에서는 약간의 제한을 받지만 기차나 택시에서만큼은 충분히 이점을 발휘합니다. 20인치 같은 경우에는 휠 빌딩을 하지 않는 이상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휠이 작아서 스포크도 짧고
짧아지고 그에 따라서 힘 전달력과 가속력이 빠르고 V브레이크의 제동력이 매우 좋다 보니 신호가 잦아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에서는 타기가 매우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V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 수리라든지 응급처치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여행용에서 이런 이점을 발휘하죠. 타이어도 국내에선 20인치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슈발베와 컨티넨탈을 주로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컨티넨탈의 스폰지 콘택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이 올라오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핸들을 보시면 싱글 스피드가 아니면 보기 힘든 브론바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폭을 좁히고 STI 레버를 쓰지 않고서도 플랫바보다 더 많은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론바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아무래도 간지 때문인데요. 그리고 보시면 스템이 조금 길죠. 스템이 지금 115mm짜리 스템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늘려봤는데, 이렇게 해도 조금 짧은 감이 있어서 댄싱을 칠 때 체중이 좀 앞으로 많이 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면으로부터 핸들까지 높이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 전체 길이 중 헤드 튜브가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높다 보니까 이 댄싱을 칠 때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만큼 확실히 이제 다른 맛이 있는 자전거죠,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핸들의 구성 요소들을 좀 볼게요. 핸들에는 보통 이제 시프터랑 브레이크 레버가 붙어 있고 통합된 STI 레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자전거는 현재 시프터가 흔히 볼 수 있는 시프터는 아니고요. 타임 트라이얼 TT 차에서 사용하는 바인드 시프터입니다. 이렇게 핸들바 끝에 달려있는 바인드 시프터인데, 이런 바인드 시프터는 솔직히 말해서 저가형이 아니면 시마노밖에 없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스램이나 캄파도 있긴 하지만은 가격을 배제할 수 없는 자전거가 아닌 이상 바인드 시프터는 시마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레버도 조금 눈썰미가 있으시면 알아보시겠지만, 케이블이 브레이크 레버랑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죠. 지금 이 브레이크 레버는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사이클로 크로스 자전거의 핸들바 상단에서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STI 레버 이외에 추가로 장착하는 브레이크 레버입니다. 보통 이런 브론바에는 바인드 시프터나 아니면은 요 가운데 핑거 레버, 픽시에서 주로 쓰이죠. 이런 거를 장착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인드에는 시프터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장착을 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요 가운데 상단부에 달자니 민첩성에서 양보를 한다는 점이 싫었고, 그렇다고 레트로 감성 뿜으면서 더듬이를 달기는 더더욱더 싫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클램프예요. 변속 케이블 때문에 레버를 각도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케이블을 안에 넣어보기도 해봤고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케이블이 씹혀서 변속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그냥 각도를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보기에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게 쓰면은 절대로 불편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런 형태의 레버를 만드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중에서도 텍트로가 가장 완성도가 높아서 텍트로를 골랐는데, 간혹 있어요, 그러신 분들. 이렇게 텍트로가 좀 아무래도 이게 시마노나 메이저 3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가이고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텍트로라는 브랜드는 시마노를 포함한 그 메이저 3사들에게 그래도 로열티를 받으면서 특허를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절대적으로 무시할 만한 그런 규모의 회사는 아닙니다, 텍트로가. 바테입 같은 경우에는 바꿀 때의 기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재질은 벨벳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맨손으로 만졌을 때는 이게 되게 감촉이 좋아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안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각 제조사들마다 말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안장을 추천 같은 거를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너무나도 개인차가 심한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안장에 대해서 되게 둔한 편이어서 안장을 잘 가리지는 않아요. 심지어 로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선택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는 거의 디자인이랑 그냥 브랜드, 색깔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장도 그냥 제가 그 전에 다니던 단골 샵에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걸로 바꿨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안장에 대해서는 크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C포스트를 보시면 되게 높은데, 이것도 이 작은 프레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향입니다. 안장 클램프도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QR 레버로 교환을 했습니다. 자전거 처음 탈 때랑은 다르게 요새 들어서 느끼는 게 도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줄었다고 저는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서 자전거 도난당했다고 하는 사례를 저는 안 들어본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은 데서는 잠그지도 않고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QR 레버로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동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티아그라 기반으로 조합된 10단 더블 구동계입니다. 자세한 스펙은 해당 표와 같습니다. 일단 시프터에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현재 시프터는 듀라에이스 10단 바인드 시프터입니다. 뭐 이런 자전거에 듀라에이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바인드 시프터는 시마노에서는 듀라에이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꼭 11단만 있는 건 아니고 9단, 10단, 11단, 제가 구매할 당시에 9단이 있었더라면 제 자전거가 9단이었겠지만 당시에는 11단과 10단밖에 없어서 자연스레 제 자전거는 10단으로 조립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립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9단을 선택할 겁니다. 스프라켓도 티아그라, 당연히 10단이 필요했을 테고, 트레일러를 선택할 때는 10단이니까 당연히 티아그라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티아그라가 아닌 9단 소라로도 10단까지는 변속이 된다라는 말을 듣긴 들었지만 아무래도 도박 같은 경향이 있어서 티아그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뒤에는 이렇고요. 앞에는 시마노 무등급 밴드 타입 트레일러에 이름 모를 크랭크 트리플 스탠다드였는데 필요 없다고 느껴서 하나를 떼어버리고 더블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랭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사연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올라오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구동계도 뒤에 구동계랑 세트로 맞추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휠이 작아서 앞 트레일러를 아예 떼어버릴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싱글로 만들고. 하지만 이게 뒷기어가 많아서 체인 이탈의 우려도 있고 이 시프터를 앞에만 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같이 산 게 아까워서 그냥 남겨두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남겨놓기는 했지만 솔직히 장난칠 때 말고는 안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는 보기 힘든 방식인데 이 앞기어에 다이얼이 없어서 기어가 어디 2단, 3단, 뭐 1단 이런 데 걸쳐지는 게 아니라 당겨지는 만큼 약간 움직여지는 그런 좀 아날로그 같은 방식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자전거의 여행이라는 목적을 두고 보면 고장 요소를 하나라도 더 없애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체인이 자주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자전거가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한 브랜드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결국엔 시마노로 씁니다. 이 이야기도 같이 올라오는 영상에 올릴게요. 페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여행을 할 때는 MTB 신발을 신기도 하고요. 반대로 시티런에서는 탈 때는 운동화를 신고 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단면 클립 페달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전거 부품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시마노 거를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고장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은 그런 자전거에서는 확실히 돈값을 합니다. 얘가 디아콤페나 FSA, 텍트로 여러 가지 그 외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고장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시마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도 시마노는 값어치를 합니다. 그리고 싸구려도 시마노는 시마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으니 나름의 최종평가를 해봐야겠죠? 최종평가를 하는 방법은 이 자전거들의 특징을 나열해놓고 이와 같은 표를 작성하면서 평가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휠 사이즈.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0인치라서 아무래도 이 민첩성에서도 뛰어나고 여행용에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라는 게 있지만 주행 중에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휠이 큰 게 아무래도 지면으로의 충격들로부터 좀 더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작은 게 더 유리한 만큼 여행용에서는 휠이 작은 게 마냥 단점도 아니고 장점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티런과 여행에 다 장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여행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게 편안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신체에 더 많은 피로가 쌓이는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히 여행용에 있어서는 확실히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티런이라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좀 위험을 동반하지만 재미라는 즐거움 같은 거를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스펜션 포크. 서스펜션 포크는 여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장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티런에서는 물론 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점을 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민첩성이라는 점만 놓고 보면은 단점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댄싱 같은 걸 칠 때 힘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크랭크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위험만 동반하는 굉장히 안 좋은 요소입니다. 이거는 단점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V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첩성에 있어서는 강한 제동력, 여행용이라는 장거리를 생각을 했을 땐
낮은 고장 확률 때문에 이건 양쪽으로 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앤드 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단순해서 변속에 대한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민첩성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여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취해하는 포지션에서는 조금이나마 마이너스 점수가 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킥스탠드인데, 킥스탠드는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행이라든지 시티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저는 무게가 절대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거는 저는 단점으로 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론바 같은 경우에는 시티런에서의 간지를 살릴 비주얼이라든지 부피라든지 포지션 같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여행용에서는 편안함을 오히려 조금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이건 또 평가가 갈리네요.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면이라서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무게를 제외하고서는 오히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다른 말 없이 장점으로 판단합니다. 이 단면 클립 페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용도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자전거에는 이러한 명확한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목적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 자전거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을 해봤고, 그 특징들을 분석해보면서 제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지루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른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신선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죠. 개인적으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지만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고 평소에 알고 싶은 정비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이포스였습니다. 맞다, 이 자전거에 대한 스토리들은 다른 영상도 같이 봐주세요.